현재까지 제가 느낄 때 K-팝은 최소한 음악적 장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팬의 열광이 매우 특수하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우. 아, 이거 반칙인데? 치료한 막 진짜요? 고생하시네요. 마지막에도 장식. 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진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박!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The winner is BTS! BTS. The group dominates the multi-billion-dollar K-pop industry. BTS making history on the music charts.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 후보로 이름을 올린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됐습니다. BTS를 기획할 당시에 회사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망하지만 말자가 목표였던 거라 한국에서 아주 잘 되면 좋겠지만 K-팝 아이돌을 보니 기본적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다양한 나라에서 일정 부분의 소비자를 모으면 우선 망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이 K-팝에 열광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항상 자기 세대의 얘기를 그냥 자기들의 언어로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본인들의 얘기를 했고 그것이 본인들 세대를 반영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았어 엄마 지금 독서실 간다. 중요한 점은 딱 하나였어요. 그냥 이제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또래들한테 되돌려준다.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 뭐 뜻 물어보면 이제 호비가 10대, 20대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당당하게 저희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 와, 이게 사실 초반에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저희가 19.7세였기 때문에 보컬 라인들은 초반에는 곡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못 쓰고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방피인이 먼저 너는 뭐 좀 이런 걸 느끼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의견이 맞니? 거기에 멜로디를 쓰고 가사를 써봐도 괜찮겠니? 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된 게 제 솔로곡 에피파니라는 곡인데 저희의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진짜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 퍼포먼스 이야기를 들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이렇게 퍼포먼스에 많은 주목을 받을지도 몰랐고 이 베이스들이 많이 사실 미완성된 상태였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뭔가 많은 노력들을 했고 위어 블랙프루프 파트 2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정국이랑 지민이, 제이홉이 이제 같이 모자로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때 그 모자를 이렇게 확 넘겨주는 그 퍼포먼스를 보고 이니어를 그게 뚫고 들어왔잖아요. 팬들의 함성이 아닌 진짜 신기해서 오 이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방피님이 되게 칼 같으셔가지고 스페이스바 탁 눌러가면서 동작 각 안 맞으면 프레임별로. 진짜 프레임별로 나와서 저희 눈동자까지 맞추라 그랬어요. 진짜 시선, 목 각도 그만큼 7명이 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7명 퍼포먼스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소이지 않나. 8, 9년 정도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결국 미디어가 완전히 변화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쭉 해왔었고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탄생한 뉴미디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2013년 7월 26일, 8월 16일, 10월 13일 제이홉 지민의 로그. SNS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그쵸. 이제 뭔가 이 소통하는 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면서 이제 팬들과 계속 가까워지고. 길이 막혔어. 그들이 사람으로서 소통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뭐 RM이라든지 슈가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로서가 아니라 뭐 김남준, 민윤기 이런 인간으로서 팬들과 소통하고 데뷔 초부터 그들의 평상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팬들과 유대감을 만들어왔던 아티스트가 BTS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사람들이 더 길게 소비할 수 있게 하려면 뉴미디어에 집중하자라는 되게 명확한 계획에 의거해서 움직이게 됐고요. 또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저희의 아티스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닌 BTS로 접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를 처음으로. 그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생각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터진 건데 그래서 하나를 뭔가 찝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의 대답은 정말 그 12년부터 꼬질꼬질할 때부터 티스토리에 글 남기고 했던 그 당시에 저희께 쫙 쌓여가지고 정말 그 힘으로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쭉. 근데 지금 와서 그 당시에 걸 되돌아보니까 그게 하나의 아카이브가 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실질적으로 사실 해외에 계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방탄소년단을 갖다가 좋아하고 좀 인식하게 된 건 쩔어가 컸던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가 퍼포먼스도 되게 집중을 많이 해서 에너지, 빡셈 약간 이런 게 어필을 하지 않았나. Even if you're not a fan, you've got to give it to them. They can dance, they can sing, they're attractive. It's basically the full package. 그래서 저는 쩔어를 해외 팬덤에서 유달리 좋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뮤직비디오 이후 그 다음에 불타오르네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판도가 약간 변한 느낌? 신박했었죠.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컨셉이 독특했죠. 그렇죠. 컨셉도 네. 독특했고. But that was also the first year that they were able to enter the Billboard 200 main albums charts. It was their Most Beautiful Moment in Life Part 2 album, and it entered on the lower end of the chart, but that really set them up to be able to enter at a higher position every single time since then, which was the first time that an artist was able to do that from Korea without a main established large agency. BTS가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의 가장 핵심 차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세비지가 또 한 번 빌보드 핫백 정상에 올랐습니다. BTS가 라이프 고즈 온으로 또다시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한국어 노래로는 첫 빌보드 1위입니다. 미국 대중음악 산업이라는 게 결국 세계 대중음악 산업의 중심이고 그 정상은 이제껏 그 어떤 외국 아티스트들, 그것도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에게 내준 적이 없습니다. 미국 산업의 주류의 정상을 아시아권 아티스트가 점령한 최초의 사례로서 K-팝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쓸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보드 합니다. 불타오르네. 엄청 무서웠죠. 거기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마젠타 카펫이라고 했는데 마젠타 카펫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함성이 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일단 뭐야? 쟤네 누군데? 근데 제가 알기로 한 400~500분이 오셔서 함성이 막 오니까 뭔가 얘네들이 현재도 팬들이 있는 되게 유명한 그룹인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잘 사실 대해준 부분이 있었죠. 그 덕분에. 그래서 정말 무서워서 첫 행사 레드카펫을 딱 갔는데 그 거기 와주신 아미들 덕분에 굉장히 안심을 하고 기가 많이 살았죠. 네. And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이 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6년 동안 이 상을 독점했던 아티스트가 있어요. 바로 저스틴 비버거든요. 이 저스틴 비버가 지금 BTS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소셜 미디어라는 플랫폼에서 가장 핫했던 가수고 누구보다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가수입니다. 근데 이 저스틴 비버의 독주, 이 독재를 저지한 팀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도 모르는 지역에서 올라온 7명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무겁고 되게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올랐었던 것 같아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수상소감을 했다면 어떤 말을 했어야 될지도 모르겠을 것 같고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와, 빌보에 상 받았습니다. Armies out there. 이 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하해, 아미 축하해요. Congrats. 미아미 상 받았네. 항상 같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지치면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는 저희가 노래로서 뭔가 다시 보답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어깨동무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내서 받은 상이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한테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나 BTS는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언제나 인구에서 주변부가 중심부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심부가 힘을 가지고 가는데 주변부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리더가 아닌 동료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살면서 7명을 외곽인으로서 유엔 총회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잠시 하루 종일 외웠잖아요. 네, 이따 종이를 딱 보면 손이 지금 거의 약간 초당 한 10회 정도 떨리고 있습니다. I'd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Thank you very much. 이제 17년에 이제 제가 처음 빌보드에 갔을 때는 K-팝이 뭐냐? K-팝이 뭔데 그래? 그랬을 때 이제 그때는 뭐 뮤직비디오, 뭐 음악, 안무, 비주얼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선물 상자처럼 들어와서 이게 사람들이 본 적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2021년의 K-팝이라는 거는 정말로 저희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K-팝이라는 가진 본래의 의미, 코리안 파퓰러 뮤직이라는 그 정의에 점점 더 저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아주 극소수의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혹은 어떤 특정한 그룹들이 이끌어가는 산업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K-팝이라는 영역 자체가 하나의 세계로서 좀 확장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